원래는 막 2, 3일 앞에 서 있고 차에서 보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네. 옛날 방식. 어떻게 영업하시는데요? 비밀이에요. 이거 만들려고 저 20년 걸렸어요. 우석이 형 텐션 업!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을 이기려면 뭔가가 있나요? 여기는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산다 해서 공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전 조선부트만 하고 있는 도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회사로 네. 아침에 출근해서 네. 아침에 회의도 있고 네. 회사 가면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회의가 8시 반이니까 네. 일단 거기 먼저 가서 이거 설정이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요. 가다가 차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전국에 이렇게 차가 몇 대가 있으신 거죠? 저희 탑차가 30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되게 설정이 아닌데 랩핑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랩핑도 돼 있으시고 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 조선부트만 우석이 형 구독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이 네, 이발리 맞죠? 네 맞아요. 얼마예요? 157,016.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는 데는 어딘가요? 여기는 시흥 본점입니다. 1호점. 아, 여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없었다면 제가 없었겠죠.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2021년 11월 15일인가? 2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불과 2년이 안 된 매장이네요? 그쵸. 더 네. 기가 막힌 건 2년이 안 됐잖아요. 프랜차이즈 영업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매장이 몇 개시죠? 65점? 오픈한 개요? 오픈한 건 52개인가 3개고 네.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까지 다 합쳐갖고 65점. 1년 만에요? 네. 어떻게 영업하셨는데요? 그거 비밀이에요. 이거 만들려고 저 20년 걸렸어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통을 했고 유통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무한리필 삼겹이나 돼지갈비나 매운갈비찜이나 이런 거를 했었죠. 외식업만 계속 하시다가 개인 사업으로 네. 왜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제가 유통을 하다가 고깃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 막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 고기 어떻게 쓰냐, 이건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네? 나도 나의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다 잘 되셨었나 보네요. 그쵸. 잘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그분들이 안 됐으면 네. 제가 안 했겠죠. 그럼 자영업 하시면서 유통을 같이 하셨었어요, 원래? 아니요. 처음부터는 자영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자영업을 하다가 유통을 제가 배우게 됐죠. 왜냐면 좀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유통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지금 가는 데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 5천, 네. 월세 400, 권리금 네. 5천. 바닥 권리였나요? 시설 네네. 권리. 네, 바닥 바닥 권리네. 걸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부셔갖고 이제 어, 다시 시설을 새롭게 한 거죠. 거의 그냥 보증금이랑 권리만 1억을 쓰셨네요. 네. 몇 평인가요? 20평. 20평밖에 안 돼요? 네, 테이블 9개. 자리가 굉장히 좋나 보네요. 신도시는 다 비싸요. 이 매장을 얻으려고 네. 시흥만 봤던 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을 다 돌았어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을 다 돌다가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흥이. 시흥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 회장님 건물이 계셔가지고 제 집이 분당인데 네. 왔다 갔다만 한 10년에서 한 15년 한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시흥에서 좋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이 굉장히 회장님이라고 하셔서 네. 재력 그룹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제가 됐으니까. 아버님이. 저희 회장님은 육하공을 40년 동안 하셔가지고. 아, 네. 자수성가 하셔서 아버님을 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거의 차려주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해십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아버님이? 물론 이제 길잡이로 해서 자영업을 할 때도 도움을 주셨고. 근데 네. 그 식당이 잘 된 걸 저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매장을 3군데 하셨는데 거기 안 되는 데를 저보고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되는 매장을 야, 이거 가서 한번 해봐라. 네? 저기를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적자 매장이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적자 매장을 너가 가서 해봐라. 네. 근데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 매장을 제가 3천, 5천, 1억 거의 막바지는 1억 3천까지도 찍고 나왔죠.
대표님 여기 같은 건물에 고깃집이 4개, 5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랬나요? 그쵸. 원래 고깃집은 옆에, 와, 그 더 많이 생겼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상권 분석할 때 네. 어떻게 했냐면, 신도시잖아요. 네. 신도시의 상권의 팁. 집 다 얘기하면 끝까지 안 보실 거지만. 신도시의 팁은 여기를 제가 상권을 분석할 때 제일 봤던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주차장. 아, 공용주차장이요? 네, 왜냐면 여기 은계 신도시가 땅값이 비싸거든요. 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 공용 주차장 때문에 사람들이 주차하기 편하고 깔끔하니까 왔었던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빵집이 있어요. 대형 빵집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파리바게나 주루 같은 아침에 가보면 빵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면 그럼 네. 그만큼 팔리고 아. 이제 소비가 잘 된다는 거죠. 아, 많이 나가니까 쌓아놨을 테니까. 아,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하다 보면 몇 시에 가서 보세요? 저는 시간대로 이제 상권 분석할 때 아, 네. 한 9시, 뭐 2시, 그리고 이제 빵 나오는 시간과 네. 이런 걸 봤을 때 딱 점심과 저녁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빵집 사장님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네. 손님들이 얼마나 많냐. 네. 상권 분석하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갔을 때 빵집이나 분식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얼마나 이제 이동인구라고 하죠. 네. 이제 이동인구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막 2, 3일 앞에 서 있고 네. 차에서 보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 그거는 네. 옛날 방식. 주차, 이제 이동인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직영이잖아요. 네. 아까 여기가 권리 5천, 네. 보증금 5천, 월세 400, 20평, 네. 테이블 9개. 그래서 최고 매출은 네. 빠밤! 저희가 네. 7,200만 원까지 팔아봤습니다. 만약에 점주님이 운영하시게 되면은 네. 얼마 남아요? 7,200은 최고 매출이었고 그러니까 네. 평균 매출이 한 6,500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점주님이 만약 근무를 하시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야, 6,500 파는데 1,500이 남는다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는 매장이 작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웨이팅이 되기 때문에 주방에 2명, 홀에 2명, 알바 1명. 거기에 이제 점주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면 한 1,500 정도 수익이 충분히 점주 발생. 인건비 포함해서 네, 1,500 네, 인 네. 거예요. 그래도 1,500 벌이면은 네, 네. 이거 만약에 인테리어 점주님이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증금이랑 네, 권리금 권리금 빼고. 1억 빼고, 네, 빼고. 오픈을 하겠다. 2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천만 원 정도? 네, 7, 8천 정도? 그리고 집키는 별도고. 네. 본사도 노력을 하고, 점주님도 같이 노력을 해야 상생? 네. 평균 운영 시간은 11시, 11시. 12시간. 네. 조선부뚜막은 점심, 저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장난 많이 치시나 봐요. 아이, 뭐. 우석이 형, 텐션 업! 저는 앞에 드시길래 주차는 직원분이 발렛 타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 무슨 여기 호텔도 아니고. 여기는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 온 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다 출근은 안 하신 건가요? 지금 회의만 하고 여직원들이. 커피 하나 드릴게요. 네. 아무거나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거는 좀 저희가 만약에 뭐 어떤 간판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은 일정을 언제 잡으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내일부터 부산 창업박람회 가서 이번 주는 그러면 제가 네네. 시간 다시 한번 네. 확인하고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고깃집 있죠? 네.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 30년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들었어요. 여기는 보증금 1억에 월세 800, 권리는 1억 5천. 원래 무슨 가게였어요? 족발집. 안녕하세요. 여기는 30평. 30평. 네, 테이블이 야장까지 하면 20개. 그러면 여기는 매출 여쭤봐도 돼요? 7월 달에 1억 700, 8월 달에
9,100만 원인가 200만 원. 8월 달에 비가 좀 와서 그런가요? 휴가 아, 휴가. 아, 휴가철엔 좀 빠르나 보네요. 고깃집은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잘 돼요? 12월 달하고 5월 달. 5월은 왜 잘 되죠? 가정의 달. 아, 가정. 제일 비수기는 그럼. 8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일 안 좋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추석 때나 이제 명절 끼거나 이러면 좀 안 좋죠. 그럼 평균 1억은 하는 거네요. 그쵸. 아까- 평균 매출은 한 1억 정도 나오죠. 아까 시흥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월세가 2배잖아요. 네. 여기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올게요? 점주님이 하셨을 때. 여기도 이제 평균 만약에 한 1억 정도를 팔면 최소한 못해도 25% 정도 남아요. 아, 1,000만 원이 더 남네요. 근데 이제 노동의 강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마 자영업하면서 1억 판매를 못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두 개 다 점심 장사는 하잖아요. 네. 근데 점심 장사 하기 싫다는 분은 없으세요? 처음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 어떻게 내가 점심 장사를 하냐. 아 근데 12시간으로 아 근데 어떻게. 아니 네. 근데 직영점에서 딱 교육을 받잖아요. 네. 마음이 바뀌어요. 아, 대표님 그래요? 저 점심 장사 하겠습니다. 네, 아.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점심 매출이 평균이 50이고 조금 된다 그러면 70, 80, 우리 주소모토막에서 상은 100에서 150, 최고 매출은 200만 원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유주차장이 없던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자리를? 팁 두 번째, 빠밤. 아까 제가 빵집 얘기했죠. 여기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산다 해서 공개. 다른 길거리 술집들을 보면 술짝을 꼭 보세요. 술짝을 보면 이 동네의 상권을 파악할 수 있다. 저녁 장사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짝이 많은 데는 어떻다? 새벽 장사를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새벽에 저희 4시까지도 하고 와. 새벽 1시에 만석됩니다. 1시에 만석이 돼요? 네. 아, 여기가 무슨 상권이죠, 그냥? 여기는 시흥에서 제일 큰 상권이에요. 시흥 무슨 점이에요? 시흥 105점. 105점. 네. 아, 네. 105 신도시가 인구도 많고 공단에서도 일로 와요? 그쵸. 공유시장도 아. 가까운 데 있고 네. 깨끗하고 그 평일 쪽에는 시야공단에서 좀 많이 넘어오시고 네. 저항동에서도 많이 넘어오시는데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 7일 상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제대로 벌려면 아, 주 7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돈 벌려면 주 7일하고 점심 저녁. 그 브랜드가 뭐냐? 조선부트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그럼 매장이 몇 년 됐어요? 이 매장이 정확한 거는 한 5번째 매장인가? 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지금 한 1년, 한 3, 4개월 됐나? 네. 지금 네, 제가 이런 상권들은 좀 점심에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많이 식사를 해주셔서. 점심에? 네, 그쵸, 그쵸. 그럼 점심이랑 저녁 매출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저녁과 새벽이 훨씬 더 높죠. 신도시에서 말이 된다고? 왜냐면 신도시가 빨리 끊기거든요. 아까 은계 같은 경우는 제가 빵을 비유했잖아요. 네. 거기는 조금 손님들이 11시 정도 됐을 때 좀 빨리 끊긴다. 네. 근데 105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여기 상권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새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 다 고깃집이네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을 이기려면은 뭔가가 있나요? 가성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하고 나갔는데 포만감 5만 원이든 뭐 얼마를 먹고 나갔을 때 손님 네. 가족들끼리 와도 7, 8만 원이면 먹겠는데 푸짐하게. 근데 10만 원이 넘는다? 남자분들 안 가죠. 비싸니까. 신도시는 거주 상권이다 보니까 재방문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나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좀 빠지면 네. 좀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많이 줘라. 아니요, 서비스를 많이 주는 것보다 네. 또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 거죠. 뭐 고기를 친절하게. 구워준, 그쵸, 그쵸. 네. 고기를 구워준다든지 뭐 필요하신 게 없냐라고 계속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대표님 아까 전에도 그렇고 대단지가 보이는데 근처네요. 피디님 벌써 팁을 받으셨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부천 신중동점.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보증금이 6천, 월세가 600. 생각보다 왜 싼 줄 아세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신도시가 네. 월세가 비싸요. 아 대신 여기가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여기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땅값 권리가 그 다음에 자리값. 자리값. 사람이 몰리는 값. 네. 세상엔 공짜는 없으니까. 몇 평이에요? 여기는 한 50평 정도 돼요. 테이블은 원래 더 놓을 수 있었는데 네. 18개? 18개. 네, 원래는 야장까지 하면 여기도 한 23개? 손님을 너무 많으면 서비스가 잘 안 돼요.
아. 그럼 재방문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을 좀 크게 했었고요. 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매출은 여기는 지금 9천에서 1억 천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같은 1억이네요. 네. 그럼 아까 거기에 비해서 순수익이 더 높겠네요. 그쵸. 월세가 좀 저렴하고 네. 점심시간 되면 여기 막 난리 납니다. 네. 점심과 저녁에 네. 오피스 상권들이 있어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주말이 약하다 그랬는데 저런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얼마 안 됐어요. 주상복합은 1, 2, 3층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대신에 네. 고깃집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카페나 가벼운 식사 같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 그 고기를 드시려면 또 나와야 되세요. 아. 그래가지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 대한 부분,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외식하러들 많이 나오시죠. 그럼 꿀팁 세 번째가 주상복합인가요? 노노노. 꿀팁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카페를 봤어요. 점심시간에 본 게 아니라 7시 반부터 9시까지 여기 상권을 봤어요. 아니 고깃집 상권 뭐 아니 전 고깃집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는 저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카페를 와서 7시 반부터 제가 9시까지 봤던 게 뭐냐면 이제 점심에 커피를 얼마나 사 드시는 분들이 많냐 네. 라는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야 여기 점심에 진짜 대박이다. 저녁에 대한 확신은 저녁에 와서 보면 그거는 보여요. 술집이라든지 여기 왔다 갔다 이동인구를 보면 근데 점심이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11시 오픈, 네. 11시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 12시간. 두 번째보다 훨씬 많이 낮겠네요. 운영도 적고, 매출 비슷하고, 그렇죠. 월세 작고. 그렇죠. 아무래도 오피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점심의 파괴력이 훨씬 더 높죠. 점심 장사 계속 강조하셨는데 네. 점심 메뉴가 보면은 저렴해요. 김치가 7,000원을 거의 못 받거든요. 네. 이거 팔면 얼마 남아요? 한 저희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남아요. 전주님이 나머지는 게? 네. 아, 생각보다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나쁘지 혼자서 않- 먹으면 그렇지만 아, 그쵸. 세네 명이 온다면 네네. 계속 네. 올라가는 거죠. 마진은. 그리고 어찌됐든 점심을 하고 저녁을 넘어갈 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네.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익률을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100 정도 팔고 시작하면 마음이 네. 편안해요. 아, 오늘은 과연 앞자리가 3이냐, 아. 4냐,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좋은 몫에 네. 들어오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저기 개인 매장을 차렸다. 그러면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또 여기서 또 저희만 잘 된다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시흥 105점 가서 말씀드렸지만 네. 매출이 저는 막 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손님들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개인이 하시면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손님들이 안 드세요. 그래도 손님들이 그거를 안 드셔도 저희는 계속 제공을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집을 하시게 되면 조금 남기면 야 그거 빼자. 이제 너무 그 이윤에 쫓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저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상추가 비싸다 그래서 상추를 빼고 또 쌀 때는 또 상추를 주고 비쌌을 때 뭐 한 박스가 막 10만 원이다 15만 원 아니 맞아요. 저도 안 주고 싶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안다는 거죠. 많이 드세요. 대신 재방문 해주세요. 하면 조선부트막은 제공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드시러 오시고 또 그럼 그게 단골이 되고 그게 개인과 프랜차이즈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약간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네요. 그쵸. 네. 꾸준하게. 개인집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윤을 더 쫓다 보니까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원래 최고의 인테리어가 뭔지면 만석. 이런 데서 먹으면 네. 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보증금은 싸네요. 대신에 권리금이 그래서 고깃집 하는 겁니다.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